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3천만원의 수익금입니다. 그리고 국내 계좌는 28%의 수익률과 330만원의 수익금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맵을 보면 전체적으로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그중 가장 많이 상승을 보인 건 단연 빅테크, 반도체, 기술주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어제 맵 기억나시나요? 어제 하락한 맵을 보면 반대로 빅테크, 반도체, 기술주가 피바다였는데 오늘은 반대로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저는 어제 빅테크가 피바다를 보였을 때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타이밍이 왔다고 말씀드리며 소액 죽주팟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오른쪽 상단에 딱 21선에 맞고 그대로 강한 반등을 보여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크게 확대해 보면 기가 막히게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타이밍 후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는 반도체 2배 USD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에 닿고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크게 확대해보면 21선을 조금 뚫고 내려갔지만 결국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작은 웅덩이입니다. 우리는 이런 작은 웅덩이에서 조금씩 담고 이 웅덩이가 더 커지면 큰 웅덩이에서 크게 담아야 하는 겁니다. 어제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에 줍줍하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만 이대로 상승하면 좋겠지만 오늘 시장은 약세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제 가장 큰 상승을 보인 섹터가 바로 반도체 섹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이 끝나고 미국이 인공지능 AI 개발용 반도체에 대한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즉 미국이 반도체를 가지고 중국에게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며 이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아직은 검토 중이지만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장후 애프터장에서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를 찍고 어제 상승을 반납했습니다. 이런 모습만 봐도 앞으로 미래 먹거리는 반도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반도체를 지배하는 나라가 향후 미래 산업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아예 반도체 산업에서 완전히 초장부터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반도체 미중 갈등으로 인해 어제 잘 반등해 주었던 미국 증시는 지수 선물에서 크게 하락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프리장에서 약세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지표들이 있는데요. 먼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이게 고개를 들기 시작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풍부한 일자리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며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경기 침체와는 거리가 먼 발표죠. 그리고 이 경기 침체는 진짜 멀었나? 라는 생각이 또 들게 한 지표가 바로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S&P 코어로즈 케이스 실러가 집계한 4월 주택가격 지수 역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3달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즉 주택가격 역시 다시 회복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미국은 진짜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드는 만큼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와 미국 경제 진짜 잘 버티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와 이거 진짜 경기 침체 없는 거 아니야? 진짜 소프트 랜딩이나 노 랜딩인가? 로 비관론에서 점점 낙관론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연준은 이걸 싫어하겠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소비가 위축되어야 하는데 심리가 이렇게 좋아버리면 사람들의 소비는 다시 급증할 테니 말이죠. 즉 이 발표는 경기 침체가 없을 수도 있다 라는 호재이면서도 추가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로 겹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급등합니다. 바로 아까 발표된 지표들을 보니까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이 유력해지니 당연히 국채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바닥은 지나간 걸까? 이걸 우리는 체크해봐야 합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초장기 추세 차트입니다. 이 초장기 추세를 보면 위에 상단 추세가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지선이 보이고 대폭락 때 만나는 하단선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중간 지지선에서 지지되었고 현재 반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차트로 바라보자면 작년 하락장 바닥은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조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비관론자들의 말대로 이게 만약에 베어마켓 랠리라면 역대 최장 베어마켓 랠리로 기록된다는 겁니다. 약 100년 전에 1299년 베어마켓 랠리가 148일 동안 지속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랠리가 만약 베어마켓 랠리라면 240일 넘게 지속된 말도 안 되는 베어마켓 랠리라는 겁니다. 즉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라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이제 베어마켓은 끝났고 새로운 강세장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하락장에서 줍줍했고 그 공포와 고통이 느껴질 때 용기 낸 대가로 현재 꽤 높은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고생한 결과를 얻어낸 것이죠. 다만 물론 언제든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현금 비중은 유지하고 있어야죠. 오늘도 의미 있는 댓글을 가지고 왔는데요.
거의 첫 영상부터 지켜본 구독자입니다. 처음 웅주 컨셉을 설명하는 영상부터 보면서 저건 무조건 돈 버는 투자법이다 라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나아가게 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수익을 보지 못했습니다. 1년 내내 하락장에 줍줍하지 못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른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웅주보로 가야겠습니다. 순간의 불안감에 사지 못하고 희열로 팔지 못하는 나를 10년 넘게 주식하면서 몇 번이나 후회했습니다. 공식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디벨로몽님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입니다. 제가 독서를 꾸준히 강조하면서도 책의 내용을 삶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는데요. 그 어떤 것이든 머리로 알고 있다면 그걸 행동으로 직접 연결시켜야 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 식단도 마찬가지, 그리고 공부, 독서, 투자도 마찬가지죠. 스티븐 코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듯이 좋은 자극을 받아도 그것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행동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삶은 결코 개선되지 않는다 라고 말이죠. 즉, 그 누가 미국 주식 10년 적립식 장기 투자 모릅니까? 주식 투자자라면 모두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본능이 그걸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운동하고 식단하면 몸이 좋아지는 걸 모릅니까? 그럼에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욕구, 본능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1% 극소수 웅줌러로서 인간의 본능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하락장이 찾아와도 훨씬 더 길고 큰 상승장이 찾아와 결국 우상향하는 구조를 가진 게 미국 주식입니다. 결국 올라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5년, 10년, 20년 최대한 오래 좋은 자산을 보유하면서 돈이 스스로 돈을 버는 그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부분 직장을 다니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투자로 돈을 불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이 바로 웅덩이 매매법, 그리고 오즐웅줍이라는 투자 원칙입니다. 이번 하락장을 겪으면서 느끼셨지 않습니까? 이 방법을 이제 머리로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행동하고 끝까지 최대한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저는 진짜 최대한 오래 버텨볼 겁니다. 그리고 자산이 불어나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제 소중한 시간을 활용해서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